두 번째 작품 한삼태기의 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학문의 자세에 대해 통찰한 고전 수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작가의 견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서 감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의 경험을 예화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깨달음을 덧붙여 설명하는 이단 구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읽으면서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구성이라고 했었죠. 이 첫 번째 부분은 여기는 경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일단 경험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난 경인년에 큰 가문이 들었다라고 하는 뭔가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 자, 정월부터 비가 오지 않더니 가을 7월까지 가뭄이 계속되었다. 정월부터 7월까지니까 6개월이 넘게 7개월 동안 가뭄이 된 거죠. 되게 심한 가뭄입니다. 이 때문에 땅이 메말라서 봄에는 장기지를 하지 못했고 여름이 되어서도 김맬 것이 없었다. 김맨다는 것은 이제 자풀을 뽑는 건데 자풀도 안 날 정도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가뭄이 심하다는 거죠. 온 들판에 풀들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들도 하나같이 모두 시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부지런한 농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들이 김을 매어 주어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주지 않아도 역시 죽을 것이다. 상황 인식이 나와 있죠. 네,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부지런한 농부의 상황 인식이죠. 네, 그러나 팔짱 끼고 앉아서 죽어가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이거는 이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해결 방안이죠. 방안은 네, 이렇게 살려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다가 만일 하나라도 자 상황을 가정을 하죠. 만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전혀 보람없는 일이 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혹시나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번 김을 내보자 라는 해결 방안의 도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서 김매기를 멈추지 않고 다 마르고 시들어 빠진 곡식살들을 쉬지 않고 돌보았다. 1년 내내 잠시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곡식이 완전히 말라 죽기 전까지는 농사일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편 곡식들이 김을 매 주어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주지 않아도 역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게으른 농부가 인식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거는 역시 인식은 누구랑 똑같아요? 네, 인식은 똑같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와. 그러니 부질없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고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버려두고 편히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차라리 내버려두고 편히 두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같은 방안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왜?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모두 헛고생이 될 테니까 라면서 똑같이 뭐를 합니까? 네, 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가정을 했고 이것에 대한 방안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헛고생이 될 테니까 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안이 나온 거죠. 왜? 이유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일하는 농부나 들밥을 내가는 안악들을 끊임없이 비웃어 대가며, 자, 이제 뭐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이거 헛고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에 다가도록 농사일을 팽개치고 들어앉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상황, 태도가 어떤지 비유가 나와 있죠?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거지를 할 무렵에 내가 파주 들녘에 나가 논밭을 나가보니, 자, 이제 가을거지를 할 때는 어떨 때예요? 가을거지를 할 무렵에는 이제 뭔가 성과가 드러나 보일 때죠. 한쪽은 잡초만 무성하고 드문드문 곡식인 도시도 모두 쭉정일 뿐이었고, 다른 한쪽은 농사가 제대로 되어 잘 익은 이삭들이 논밭 가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기 부분, 여기가 파주인데 파주에 굉장히 대조적인 풍경, 대조적 풍경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를 마을 노인에게 물었더니 농사를 마친 쪽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며 농사를 일을 하지 않는 농부의 것이었고, 곡식이 잘 연근 곳은 한 가닥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사일에 애쓴 농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비교가 돼서 나오죠. 네. 요거와 요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한때 편안함을 찾다가 1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농부의, 게으른 농부에 대한 얘기고, 한때의 고통을 참아내며 한 해를 배부르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제 부지런한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하면 뜻한 바를 이루고 편안히 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농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이제 농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의견이 나옵니다. 의견. 자, 여기서부터는 의견인데, 의견. 자, 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냅니다. 오늘날 시설을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 진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대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에 대한 거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공부 또는 출세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선비들이 젊었을 적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책을 읽고 쉬지 않고 글을 씻는다. 그렇죠? 그렇게 닦은 재주를 가지고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솜씨를 겨루는데, 한 번 떨어지면 실망을 하고, 2번 떨어지면 번민하고, 3번 떨어지면 망연자실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문제 상황이죠. 자, 공명을 이루는 것은 분수가 있는 것이어서 첫 번째 인식이에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학문을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부기를 이루는 것도 천명이 있는 것. 자,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학문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이 도출돼요? 자신이 하던 학문을 팽개쳐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모두 포기하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 학문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제 뒤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절반쯤 학문을 이뤘는데도 내던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부터까지 갔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뭐 50보 100보죠. 다 어쨌든 포기하는 거죠. 마치 9길 높은 산을 쌓는데,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이거는 학문이나 아까 얘기했던 공부나 또는 성공, 너무 여기다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따로 빼서 합시다. 이거는 학문이나 또는 공부 또는 이제 성공, 출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한 삼태기의 흙. 자, 이거는 한 삼태기면은 이 9길 높은 산에 비하면 엄청 적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노력이 모자라 산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네, 요거 하나만 채우면 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게으름을 피우고 농사를 제쳐놓은 농부와 같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학문을 하는 고생은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고생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에요. 그쵸? 농사 지어봤어요? 떼양볕을 쐬면서 그거에 비하면 공부하는 것은 되게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학문을 해서 얻는 이익은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익에 비교할 수 있으랴. 농사를 짓는 이는 겨우 배나 채울 수 있을 뿐이니 그 이익이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학문을 하면 명성을 얻게 되니 그 이익이 엄청난 것이다. 이익이 적고 고생스럽기만 한 농사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는데 더구나 조금만 고생하면 큰 이익을 얻는 학문을 함에 있어서 말에 무엇하겠는가? 편안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고생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지어 그들을 깨우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농사일이 진짜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공부도 포기하지 말고 산을 쌓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삼태기 흙이 모여 산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좀 해볼까요? 갈래는 고전수필 설입니다. 설 한문으로 쓰면 이런 한문이 되죠. 네, 설이에요. 성격은 교훈적이면서 체험적입니다. 직접 겪은 걸 얘기하고 있죠. 주요 소재는 학문의 자세이고 주제는 학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사실, 즉 경험과 의견, 즉 깨달음의 이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학문을 쌓는 것을 산에 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설입니다. 설인데 역시 고전수필이고요. 좀 다른 느낌의 수필입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좀 볼까요? 제목은 이규보의 괴토실설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아닌 고려시대 이규보, 무인집권기 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초하루에 이자라고 하는 사람. 이자가 누구냐면 이규보 자신이에요. 자,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제 밖에서 돌아오니 종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 같았어요. 이자는 어리석은 이제 체하며 말하기를 이제 종들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집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느냐? 이 토실 흙집을 이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퀘스천이 나온 거죠. 자, 종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덤이 아니고 토실입니다. 네, 여기 토실이라 나오죠. 어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하였더니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 좋고 첫 번째 이유예요. 길쌈하는 부인에게 편리하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무리 추울 때도 온화한 봄날씨 같아서 손이 얼어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건 요약하면 뭐예요? 이제 답이 나왔는데, 자, 실용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정상적인 이치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은 이상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인 얘기를 하죠. 옛적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했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다시 토시를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놓으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덜미나 두꺼비가 아닌데 겨울에 굴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이제 이러면서 화를 내죠. 자, 이제 이거는 몇 번째에 대한 이제 반박이에요. 요거는 일단 세 번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쌈이랑 한시기가 있는 것인데
이 겨울에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자, 두 번째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정상적인 선진인데 반대로 하면 이상한 거다 라고 하면서 네, 첫 번째 이유도 반대를 합니다. 괴이한 물건은 길러서 때 아닌 구경거리를 삼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는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드러나 보여요?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면서 두려워서 재빨리 철거하고 제목으로 뗄나무를 마련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자라고 하는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냐 안 하냐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수업을 했으면 들었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수필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것은 비판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제 한삼태기의 흙과 가치관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대답과 반박의 2단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똑같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